심화반 토요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반은 교육론을 앞으로 8주 정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토요일은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국악하고 서양음악사를 따로 뭐 오전 오후로 가든 뭐 이렇게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몰아봤는데 뭐 3, 4월에 몰고 5, 6월에 몰아봤는데 한 번도 제대로 종강이 된 적이 없고 다 나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좀 4개월 동안 천천히 더 집어넣을 거 있으면 보면서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갈 거고 아마 5월 중에 뭐 피치 못할 집안 행사가 하나 생기거나 하면 제가 다음 주로 수년을 시키거나 하는 주가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교재를요 받으셨을 텐데 이게 저희 기본 이론을 만들 때 일부러 세 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기본 이론반의 인강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도 좀 겹쳐지는 부분일 텐데요. 3권 교재를 받으셨죠? 국악사 부분입니다. 국악사를 해마다 뭐 컬러로도 인쇄를 해서 드리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강분들이 계속 좀 마땅치 않은 해상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예 교재를 만드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요. 3권 교재를 좀 컬러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악기론하고 국악사 파트를 이쪽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악사를 기본 이론반에서 할 만한 국악사와 심화반에서 할 국악사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질 않아서 일단 여기다 다 넣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악사를 중심으로 하고 서양음악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끝내야 기본 이론반에 확 들어갈 거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오늘 프린트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프린트에서는요. 안 받으셨나요?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좀 이따 쓸 때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프린트 모자랐나요? 있어요?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여기 앞에 못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의 6페이지서부터 보시면 이게 기출 문제들인데 못 받으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6페이지부터 제가 2013년 이전에 기출 문제들을 좀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시험 제도로 좀 바뀌고 나서의 문제들이라서 조금 성격도 달라지고 해서요. 앞에 일단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오늘 성공적으로 그나마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악사 첫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국악사 드리면서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국악사가 절대로 그냥 문건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 문헌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로 안 나오고 항상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 도상 자료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나올 테니 그냥 보시지 마시고 얘들을 항상 유념해서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고대에 대한 기록으로 해서 고대 음악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고대가 뭐 어느 책에 보면 뭐 상고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이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음악 이렇게 나오면 그냥 삼국시대 자리 잡기 이전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상고시대와 그 이후에 무슨 시대가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그닥 별로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세 나라가 왕권 국가를 형성하기 전인 3세기 이전을 상고사회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각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책에 보면은 왕권 국가로 발전하기 이전인 57년까지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울산 방구대 암각화라고 하는 우리 고대
자료가 하나 있다.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이 풍화가 돼갖고 뉴스에서 요즘 계속 걱정하는 게 너무 풍화돼서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어렵다라는 뉴스는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울산 방구대 암각화의 일부가 약간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당이 어떤 제례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아마 그런 의식을 할 때는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벌써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그려진 걸 볼 수 있는데, 그 뭐 다산, 풍요, 수렵이 잘 되기를 원하는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자료로 우리가 울산 방구대 암각화라는 이 벽에 새겨진 부조 같은 이 암각화를 보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 외에는 그닥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중국 진나라의 진수가 기술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라는 책에 대한 설명은 밑에 각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원래 삼국지는 위초고 세 나라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위지라고 해갖고 써놓은 게 있고 거기에 동이라고 해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인데 이 오랑캐 이자가 보시면 활시위가 크게 그려져 큰 대자하고 활시위를 그려놓은 것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굉장히 활은 잘 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를 하여튼 동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동쪽 사는 오랑캐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천의식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사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 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여의 영고, 마지굿이라고 부르는 우리말, 그 다음에 고구려 동맹, 예의 무청 같은 행사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정도,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이 제천 행사가 어찌됐든 간에 옛날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을 추고 밤새도록 놀러 다녔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 라고 하는 기록들을 일부 남겨놓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국악사에서 갑자기 제천 행사, 제천 의식에 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되게 낯익으시죠? 한국사 하셨으면 처음에 이 그림 없이는 또 되게 그냥 다들 갖고 있는 그림인데요. 군장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고조선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등등의 나라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여가 초창기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주에서 세워진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주몽이 건국을 했다라고 하면서 부여에서 남아한 유민들의 국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잠깐 나오고 있을 겁니다. 뭐 그냥 국사 같죠. 그래서 모르게 대단한 뭐는 없는데요.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일단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좀 할 게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우리가 흔히 사만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이 요쪽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천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들 보시면은요. 이건 뭐 꼼짝없이 외워야 되겠죠. 동이의 음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동이의 음악이 매나, 리나, 주리 등등으로 불렸던 기록들이 있고 병기창 같은 걸 두고 춤을 췄기 때문에 지모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적도 있었다. 이거는 짧게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영고서부터 시작해서 그 제천 의식의 예는 위에다가 달아드렸는데요. 위지동의전에 있는 내용들이요. 그래서 영고라고 하는데 노래와 춤을 즐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 동맹도 있었고 무천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춤을 추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놀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 보시면 무천이나 이런 의식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탕무와 비슷한 데가 있다예요. 탕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탁을 가지고 추는 춤을 탕무라고 중국에서 불렀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와 비슷한 춤을 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기록 정도가 있다라는 말이 잠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의 제천의식에 관한 기록들을 표로 하나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서 첫 번째 탕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각각의 나라의
제천 의식들이 있었고 되게 이럴 때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좀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는 울산 방구대 안각화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 보시면서 어디가 어딘지 보는 거, 어디가 어딘지 한번 보시라는 거. 괜히 쓸데없이 이게 지리 문제야, 뭐 역사 문제야, 음악 문제야 싶은 일들 가끔 생기니까요. 하고 지금 이 표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사 지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천 의식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이 나중에 발달을 하는 예들을 조금씩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됐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원구라고 한다. 원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게 강화도 만이산에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성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형태들이 남아있다라는 거 정도, 그냥 이름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지내는 제사가 그냥 하늘에 지내는 제사여서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9페이지 보시면 재정일치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뭐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는 아니실 텐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제가 정치인이 바로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좀 있었다라는 건데요. 고대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꼭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예로 단어들을 봐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의미예요. 단어를 봐도 확인이 가능한데, 신라에서는 잠시 왕을 차차홍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무야말로 하늘하고 땅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묵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조에 보면 마을 고을마다 사람을 뽑아 천신을 주재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아주 귀족들 중에서 뭐 신녀라고 말을 하는 여자들이 나오기도 했던 것처럼요. 보시는 대로 그 정치를 하는 사람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하나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고대 국가에서 자주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이야기. 아까 마한 진한 변환이 어디 있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삼국지 중에 보면 선생님들 이런 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진한조다, 뭐 현금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한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진한조를 보면 진한에는 슬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모양은 축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슬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도 정확치 않고 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그 사람이 보고 한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요. 슬이라는 악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악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악기는 아니고 아마 바닥에다가 놓고 치는 악기라는 뜻으로 쓴 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바닥에 수평으로 연주하는 악기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모양은 축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축은 진짜로 중국 악기 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기는 슬도 아니고 축도 아니에요. 슬도 아니고 축도 아니고 그냥 중국 사람이 내가 봤는데 걔가 슬이라고 하는 악기라는데 그것도 정확치 않고 축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연주하고 있는 축이라는 악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현재 중국에서 연주하고 있는 축이라는 악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왼손으로 악기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이 대 쪽으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이걸 보면서 고구려의 어떤 악기가, 혹은 뭐 그러니까 그 마한 진안에 있었던 어떤 악기가 이 악기하고 비슷할까 굉장히 혼자 고민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사람이 그냥 슬쩍 보고 한 말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그러는 중이고요. 자, 어찌됐든 바닥에다 놓고 연주를 하는 현악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연주법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는 우리말 고예요. 그래서 가야고, 검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현악기를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기록에 의존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고라고 하는 악기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골제적입니다. 골제적은 뼈로 만든 피리라는 뜻이죠. 함경북도 옹기군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서양에서도 이게 발견이 됐거든요. 거기서는 이거는 새병인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서양에서는 사슴다리뼈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위적으로 뚫은 게 틀림없는 구멍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공이요. 손으로 짚는 그 지공들이 인위적으로 뚫은 일정한 간격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틀림없이 사람이 뭔가 힘을 가해서 만든 거니까 악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대요. 서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보통은 나무로들 많이 만드는데 대나무나 갑자기 이런 재료를 뼈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피리를 만든 게 제사에 사용하는 의물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동서양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골제적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바뀌면서 부쩍 많이 등장을 한 게 신창동 현악기입니다. 혹시라도 교과서를 혼자 보시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좀 가려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97년도에 발견이 된 이 악기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게 발견된 상태입니다. 발견된 상태이고 줄구멍이 6개인가? 네, 6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벌써 딱 보셔도 악기는 반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딱 쪼개졌으면 12개 아니면 약간 기울어져서 쪼개졌으면은 구멍이 6개니까 한 10개 정도의 현을 갖고 있는 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속일 수 없는 건 길이잖아요. 길인데 이 길이가 가야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가 반파됐다고 생각을 해서 넓이를 다시 재현을 해보니까 넓이는 또 가야금하고 비슷해 보이고 어딘가 부러져서 사라졌겠지만 양이두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정악가야금에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달아서 줄을 고정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고구려에는 검은고, 신라에는 가야금, 백제는 마땅한 악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믿어왔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97년에 이게 발견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대로 봐도 가야금 검은고의 연대보다 앞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금 검은고가 만들어진 시기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악사가 완전히 뒤집히죠. 예, 지금까지는 검은고 만들고 가야금 만들고 백제는 이것저것 갖다 썼다 이렇게 했는데 백제에서 더 오래된 악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교과서들 보면 약간 오버를 해갖고 얘를 별별 이름을 다 붙여요. 뭐 팔연금이라고 8개일 거라고 주장하는 팔연금, 백제금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얘는 고유의 악기일 것이다 라고 막 추정을 하는 그런 교과서 글들이 나오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국악사 책이 송방송 선생님 한국음악 통사와 장사훈 선생님 한국음악사인데 두 책이 다 이 이후로 업데이트된 게 없거든요. 지금.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나온 뭐 다른 책이나 보시면서 이게 모든 국악인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니까요. 아마 시험에서는 슬쩍 피해가지 않을까.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근데 신창동에 현악기가 있다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악기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은 뭐 청동 방울이나 아니면은 목재 타악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예요. 자, 그래서 뭐 또 잠깐 말씀드릴 골제적, 그 다음에 신창동 현악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도. 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외우셔야 될 게 이제 시작입니다. 삼국시대인데요.
삼국시대는 고대 국가가 형성된 시기서부터 삼국이 통일된 시기까지이다 라고 해서 다음 시대가 통일신라하고 발해를 다루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삼국시대를 놓고 볼 텐데요. 순서도 그렇게 오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게 올 거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고구려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구려 음악에 대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음악 문화에서는요. 고구려는 아무래도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미리 나왔으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나중에 띄면서 보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장수왕이 누군지는 아실 거고요. 장수왕 19년에 후위와 수교를 하고 서역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서역 문화의 수용이 5세기경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국가 기록이에요. 그냥 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서역과의 그 문화가 훨씬 더 빠르게 수용되었던 시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역이 어디냐? 서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중국의 서쪽에 해당이 되는 게 서역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면 인도까지이고 우리가 무슨 스탄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 지역들 있죠. 거기를 다 서역이라고 일단 불러요. 여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서역이라는 말을 서역 하면서도 거기가 정확하게 잘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중앙아시아, 서부아시아 전역, 뭐 인도까지 포함을 시키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역이라는 느낌이 잘 없는 이유가 청나라 때 이후서부터 여기는 거의 중국 땅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뭐 티벳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가끔 독립운동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나서면 중국 정부가 뭐 그냥 바로 진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서역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들이 다 서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요 서역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나라인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문화에 기반을 한 문화와 많이 교류를 했는데 북방 문화, 북쪽에 있는 중국 문화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화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막 그때그때마다 하면 되게 헷갈리시긴 하겠지만 고구려에 관한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문헌들이 있는데 삼국사기 아시는 대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이고요.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셨는데 삼국유사 읽어보시면 진짜 배꼽 잡을 정도의 재밌는 책이에요. 너무 황당할 정도의 그 뭐랄까 설화에 가까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재밌기는 한데 역사책으로서의 가치랄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책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나오는 게 아마 고려사 악지일 텐데 고려가 다 끝나고 나서 조선 문종 때 만들어진 태정, 태세, 문 맞죠? 예. 그래서 문종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고려사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중에 악지가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서, 구당서, 신당서 등등과 뭐 동의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 회화는 여러 고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리면 되게 헷갈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동서남북이잖아요. 동서남북을 많이 외우시니까 동서남북이 되려면 다음 페이지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식으로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신도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고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13페이지 보시면 당나라 사람 두가 통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통전의 사방학, 4개의 방향, 뭐 음악 이야기하는 뭐 이런 거겠죠. 그 중에 고구려 음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삼국사기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두의 통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다시 또 다른 책에도 인용이 될 수 있는데 삼국사기에도 일부가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당나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악공은 자줏빛 비단 모자를 썼는데 새기수로 장식을 했고 노란빛 큰 소매에 자주색 비단띠를 맸고 뭐 이러면서 한참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칼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올림픽 때도 이거를 재현을 해갖고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좀 혹하면서 봤었는데 이런 옷을 입고 어떤 춤을 추었다에 관한 기록들이 두 회 통전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11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죠. 오늘 드린 프린트 11페이지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었는데 2012년 당시에는 여기저기 이 인용 글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지도 모르겠다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도대체 이건 뭐냐 뭐 이러면서 아주 크게들 고통을 많이 겪었던 고구려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22페이지에는 저희 교재 22페이지에는 다시 핑크색 바탕에 이 핑크색 바탕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핑크색 바탕에 춤추는 두 사람은 하고 나온 거 있죠. 이건 백제 거예요. 백제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무슨 신발을 신고 저쪽은 무슨 신발을 신었다더라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던데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었다. 대충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비단 모자를 쓰고 새 기수로 장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아까는 여기 나란히 춤추고 뭐 무슨 색깔 옷을 입었다 요 정도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기에는 탄쟁 하나, 추쟁 하나, 와공우 하나, 수공우 하나, 비파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담 하나, 패 하나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사실이고 근데 당나라 직천무후 때까지는 뭐 25곡이나 고구려 음악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한 곡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쨌든 좀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당나라 사람이 쓴 기록이잖아요. 어디서 본 걸 쓴 거냐 하면 당나라 궁정에서 본 거예요. 당나라 궁정에 고구려 사람들이 와서 연주를 할 때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더라 라는 내용을 본 것이어서 당나라에서 공연된 고구려 음악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나라에서 공연된 고구려 음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근거로 대고 있는 게 무용총 벽화의 가무도인데요. 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뭐 세기털이라든가 무슨 두루마기를 입었다든가 저고리에 소매가 어땠다든가 하는 것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옷을 입고 춤을 어떻게 추더라 라고 하는 이상한 관절 쓰기를 보여주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더라 라고 해서 무용총 벽화 중에 가무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고구려 음악에 나타난 중국 기록이나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보시면 검은고 출현인데요. 자, 검은고의 출현이라고 하면서 삼국사기 권 32에는 검은고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만 선생님들께 책 하나 이름을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이게 어느 게 맞아요 하실까 봐요. 신라고기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해요. 삼국사기에서. 삼국사기에서 요 대목을 설명을 할 때 신라고기에 의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라고기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요 라고 하시면 차라리 잘 될 건데 없어졌어요. 이 책은 잃어버린 책이라 신라고기에 의하면이라고 하지만 신라고기에 정확하게 어떤 책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삼국사기에서 어쨌든 신라고기라고 하는 옛날 역사책을 하나 인용을 하면서 검은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진나라 사람이 칠연금을 보냈는데 라고 하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왕산악이라는 사람이 중국 악기를 그대로 두고 법제를 많이 고쳐서 악기를 만들었다. 근데 그걸로 연주를 했더니 검정색 학이 와서
춤을 추어서 현악금, 현금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은고 어디를 봐도 이게 검을 현자잖아요. 하늘천다지 검을현 할 때 그 현자잖아요. 근데 검지 않거든요. 검은고 어디가 뭐 까만색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부터 하여튼 이름이 나와서 그 검은학이 현학금 아니면 그냥 현금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 제가 악학계범 현금조에 의하면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그러면 악학계범 현금조다라고 하면 악학계범에서 검은고를 설명한 챕터를 보면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괜히 말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조상님들이 그렇게 써오신 거니까 저희가 잘 개념이 없는 거지.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왕산악이 살았던 시절과 중국에서 진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던 시절과 악기가 넘어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친 사람들은 연대가 전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연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삼국사기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진나라 칠연금을 고쳐서 왕산악이 만든 게 검은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설왕설래가 되게 심한데요. 각주에 잠깐 말씀을 드려놨죠. 밑에 보시면은 고구려 왕산악이 이 악기를 만든 게 만약에 고구려 양원왕 때가 맞다라고 하면 6세기쯤 되는데 이때는 중국에 진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들은요. 이게 한 4세기, 5세기 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 보시면 정확하게 검은고가 만들어진 연대를 말하는 책이 없을 거예요. 그냥 왕산악이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거나 왕산악을 빼버리고 뭐 4세기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 이유도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참 말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가장 분명하게 검은고라고 하는 게 고분 벽화에 나타난 걸 우리가 흔히 무용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총 벽화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선생님들 이 두 그림이 다 시험에 얘기거리가 됐었어요. 예를 들면 요 밑에 그림을 주고 밑에 그림을 그 예시문항 같은 걸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앞으로 문제 이렇게 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시문항을 아래 그림을 주고 위에 그림이 뭐 시험에 나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그림이기도 해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무용총에 있는 검은고 그림은 그러니까 위아래 두 개예요. 네,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얘가 조금 더 보시기가 나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에 오른손에 술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괴가 나타난다라는 사실. 악기의 괴가, 검은고에는 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줄은 세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약 4줄 정도로 보인대요. 지금 검은고는 6현인데 한 4현 정도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 있고 술대로 치고 그리고 현의 수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검은고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가 보이거나 하는 게 위에 그림이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은고를 무용총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쪽 그림은 괴도 조금 좀 뭐 하기는 합니다만 그 술대를 잡는 것처럼 손이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좀 보여요. 저희가 그래서 이 악기가 같은 악기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괴가 흐릿하게는 보이시죠? 술대를 딱 떨어지게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술대를 잡을 때 눈목자 있잖아요. 눈목자처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자에서 이게 잡으면 손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보이게 손가락이 나란히 가게 그래서 마치 그거를 좀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서 술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검은고의 출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헌자료 중에 하나로 무용총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요즘은 장천 1호분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장천 1호분은 그림에는 문건으로는 있는데 진짜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 정도 상태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른손 왼손도 약간 좀 어색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검은고와 관련된 문헌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국립국악원 자료니까요. 장천 1호분 무용총에
검은고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괴의 수는 현재하고 좀 다릅니다. 뭐 4줄, 17괴니 뭐 이러는데 그 하나하나 세 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술대를 사용한다는 점이나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검은고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고의 출현으로 고구려는 전문 음악인도 만들게 되고 또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만드는 향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아까 보셨듯이 왕산악이라고 한 사람이 만들어서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현금이 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연주법에 대한 설명 같은 건 없어요. 술대를 치고 뭐가 어떻게 됐다느냐 하는 말은 없는데요. 저희가 악기를 보면서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악사모분인데요. 황해도에서 고분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1949년, 48년이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 한국전쟁 나기 전에 해방되고 나서 몇 년간 사람들이 약간 왕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찍어놓은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 흑백 자료랑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나오는 자료들 중에 컬러 자료는 예전에 북한하고 사이가 좀 괜찮았을 때 고구려 뭐 이런 전시회 같은 걸 해갖고요. 예술의 전당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서 붙여가지고 고분처럼 만들어서 들어가서 보게 하거나 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행사 때 찍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 같은 데 많이 검색이 돼서 안악사모분의 모양을 대충 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자, 이 고분에 대한 이야기 몇 개 할 게 있는데요. 이 고분은 4세기 중반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주인이 중국 사람입니다. 동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중국인 장수였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악사모분에서 볼만한 곳이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인데 앞에 있는 방 전실입니다. 전실인데요. 제가 이걸 칼라로 뽑은 이유 중에 꽤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 이게 이런 상태인지라 흑백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칼라로 뽑아드렸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림 보시면 아마 요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상태도 좋고요. 씨름이거든요. 씨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씨름의 이름도 있는데요. 그림 옆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전정하게 형태로 보이는 이 그림은 한나라 때 황문고추와 각저희라고 그러니까 씨름이 각저희래요. 각저희라고 부르는 씨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밑에요.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 사람의 눈, 코, 입도 한 개도 안 그려져 있고 여기요. 이게 악대라는 거예요. 악대라는 건데 간신히 찾아볼 수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이 악대는 흐릿하게 남아있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입고 북하고 소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 있고 소를 연주를 하고 누가 노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씨름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뭔가 연주를 하는 마당에서 연주된 음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서 연주되는 이런 음악이 황문고취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황문고취는 중국의 한나라 때 있었던 고취약, 불고치고 하는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고치고가 왜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고를 치고 소는 불고 소를 불고 고를 치니까요. 고취약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명 정도는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문고취의 형태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책에서 그냥 황문고취가 나타난다 하면서도 그림 자주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 이래가지고 특히 아래쪽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연주한다는 부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전실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문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어요. 중국인 장수 동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구려에 살았지만 중국의 관습을 좀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마도 이런 것을 틀어놓고 이런 음악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위에서 씨름 같은 걸 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후실을 나중에 보고요. 전실 다음에 후실이 있는데 후실은 좀 나중에 보고 회랑이라고 해서 일종의 복도 같은 곳이 있습니다. 복도 같은 곳이 있는데 이게
행렬 모사도인데요. 선생님들 이거를 실제로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흐릿해갖고. 굉장히 흐릿한데 일단 이 그림의 포인트는 이 그림 그린 사람 혼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놓고. 장군님이에요. 동수인 것 같아요. 동수가 가마를 타고 가요. 수레죠.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수레의 앞쪽으로 보시면 북이 있거든요. 북채도 있고요. 북이 있고 북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니까 고죠. 고고 이렇게 우산 같은 것도 씌워놔요. 북에다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깨에다 걸고 있다. 담 결린다 이런 것처럼요. 어깨에 걸어서 메고 가는 북, 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고 위에도 담고 하나 더 있고요. 이쪽에 담종, 종이 있죠. 종 모양의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담종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고하고 담종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가마 앞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마 뒤쪽에 보시면 그림 진짜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 무언가 치는 악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북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확실한 애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사람 입에 대고 부는 피리같이 생긴 악기가 있을 거예요. 현대 우리가 소라고 이야기하는 악기. 북소. 그 다음에 각이라고 하는 건 되게 뿔로 부는 악기거든요. 잘은 안 보입니다만 아마 이쪽에 나팔 같은 악기 이렇게 휘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흔드는 방울 같은 것을 뭔가 들고 있기는 해요. 뭔진 잘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방울같이 흔드는 악기. 그래서 밑에서부터 북소, 각, 요 이렇게요. 북소, 각, 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보시면 행렬의 앞뒤로 대부분 다 치거나 이런 악기들, 부는 악기는 소 정도인데 이렇게 부는 악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악기 편성으로 놓고 보셨을 때 앞에 보셨던 황문고추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행진음악이라는 거죠. 행진음악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단소요가라고 불렀답니다. 단소요가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음악인 황문고치와 전정악, 마당에서 연주하는 음악, 그 다음에 행진음악인 단소요가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구려에 이렇게 중국 음악들이 아직도 많이 연주되고 있었네 라는 것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고분에 정말 논쟁거리가 될 만한 후실이 있습니다. 후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 그림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서부터 그 방구대 안각화서부터 이 아웃라인을 그려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후실에 나타난 이 그림을 누구는 무악도라고 하고요. 누구는 주악도라고 할 거고요. 후실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그냥 통해요. 무악도, 주악도 내비두세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빤한 얘기부터 할게요.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현악기는 완함입니다. 완함은 초창기에 좀 나타나다가요. 이후에 비파라는 악기로 대체가 될 악기여서 우리가 완함을 보면 옛날 문헌이라는 것, 옛날 고분의 그림이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완함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군가가 세로로 만든 피리를 불어요. 세로로 만든 피리를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종적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을 해요. 종적이라는 악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종적이라 함은 세로로 부는 피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시지 말라고 가끔씩 그 인터넷에 대해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신문 기사 같은 거에 안악 사모분 보시면은요. 종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가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퉁소라고 많이 해놨어요. 퉁소하면 이제 저희가 느끼는 퉁소에 대한 개념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니 그냥 종적이라고 하자.
종적이라고 부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소일리도 없고 필이일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기록상에는 없고, 그러니까 세로로 부는 관악기, 종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가 아주 골치 아픈 애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애입니다. 교과서에서 아까 교과서에서는 검은고가 한 4세기쯤 됐을 거다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근데 아까 역사책에서는 만약에 왕산하게 살았던 시기라고 본다면 6세기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어요. 이 논쟁거리가 된 것이 바로 지금 보이는 얘 때문입니다. 얘로 문제를 삼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괴가 딱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무릎 위에 놓고 연주하는 현악기임에 분명한 이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에 따라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송방송 선생님은 얘를 검은고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4세기에 검은고가 있었던 게 돼요. 그럼 왕산학은 뭘 했지 싶은 거죠. 6세기 사람이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변미애 선생님은 어차피 중국 사람 아니냐. 어차피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있던 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말이 되죠. 그럼 저희는 왕산하게 태어날 때까지 이건 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계의 많은 선생님들은 그냥 검은고로 추정되는 악기, 검은고일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원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검은고다라고 아주 딱 떨어지게, 지금도 국악통론인가 하는 책은 그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요즘 책들 보면 약간 발을 빼죠. 검은고로 추정이 되는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검은고로 추정이 돼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이번 시험 보고 나셔서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 스터디팀에서 송방송 선생님 한국음악 통사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한국음악 통사에 보면 2학기 하나를 잡고요. 몇 년도에 누구는 무슨 논문에서 뭐라고 해서 2학기를 뭐라고 결론낸 바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페이지 넘어가요. 2페이지 넘어갑니다. 그거 보시면서 아니 임용이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박사 논문을 쓸 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두 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송방송 선생님하고 변미애 선생님하고 두 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분만 해도 지금 의견 일치 못 보고 계신다는 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검은고로 추정되는 악기다, 완암이다, 종적이다. 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무동이어서 조그만 건지 원근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지 어쩐지 알 수 없으나 유독 뾰족하게 코를 그렸다. 유독 뾰족하게 코를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눈이 파랗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파란색을 볼 만한 기회는 저희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리를 꼬고 있다. 코가 너무 높다. 네, 코를 일부러라도 너무 높게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보셨던 서역이라는 나라가 중국 중앙아시아 쪽인데 중앙아시아의 춤들을 다 찾기는 힘들고요.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까탁이라고 하는 춤이, 이거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가져온 거예요. 까탁이라고 하는 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리를 꼬는 장면들이 되게 많고요. 저희 동남아 쪽에도 이거 많은데, 왜 태국에 있는 불상 같은 거 보면 다리를 꼬고 있는 불상이나 이런 게 유독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고구려에 들어와 있던 서역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게 뒤엉키고 있죠. 여기는. 우리가 안학사모분의 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서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고 서역춤이 나타나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 다음에 검은고로 추정되는 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완함도 우리 고유의 악기는 아니다 보니까 완함이라고 하는 외래 악기들도 있고, 종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 후실 그림만큼은 고구려 음악과 서역 음악이 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전시라고 횡렬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중국의 그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무덤 주인의 어떤 생애와 관련이 있다면, 이 후실에 나타나고 있는 잔치 그림 같은 데서 느껴지는 것은 서역 음악이나 고구려 음악이 좀 연주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일이 하나 더 꼬이죠. 이건 4세기에 만들어진
고분에 그려져 있는 서역인데 아까 장수왕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서역과의 교역이 만들어진 것을 5세기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또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장수왕 때 후위하고 교역을 하면서 서역과 확대되었다. 그냥 그 팩트는 그 팩트를 하나. 그 다음에 이 안악사모분에는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서역의 춤에 영향을 받은 혹은 서역인이 추는 것 같은 춤과 거문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현악기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하나 이렇게 따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연결지어서 선생님들께 정답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역사학자들 스스로가 정답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띄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악사모분을 통해 고구려 음악이 중국 음악과 또 외래 음악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구려 음악의 중국과의 교류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교과서 바꿔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른바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도 우리 식민지였고 뭐 이런 식으로 부여도 우리 식민지였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가 아니고 한 번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미 교원대 시험에서 한 번 나왔었거든요. 동북공정의 근거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근거가 아닌 것을 설명하시오 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앞에 보셨던 서역 음악이에요. 우리 고구려 음악을 보면 중국 음악보다 서역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더 커요. 서역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를 아까 보셨던 서역인이 추는 춤이 4세기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서역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좀 접어놓고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교류사를 항상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하고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음악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장수왕 이야기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서역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음악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파견을 했어요. 예술가들을. 왜냐하면 중국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자기네가 중화라고 해서 세계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아버지 나라 같은 나라니까 각 지역에 있는 음악들을 가져다가 공연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 궁중에는 주변 국가와 자국의 음악을 이어서 연행하는 잔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잔치가 총 7개면 7부기, 9개면 9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 보면 뭐 몽고 쪽에서 어느 나라 하나 나와서 연주를 하면 중국 거 하나를 하고 또 네팔이나 뭐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계 음악이 하나 나오면 다시 중국 거 하나를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해서 총 7개면 7부기, 9개면 9부기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당나라에서는 10부기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 아까 저희한테 동쪽 오랑캐라고 했으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어느 나라가 고구려가 가장 음악이 발달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기에는 고구려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 관광 가시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주변 국가들 나라의 무용 같은 거를 연이어서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공연 봤을 적에는 북한에서 온 아가씨들인지 강원도 아리랑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우리 춤도 아니고 우리 음악도 아닌 이상한 공연을 한복도 이상한 거 입고 하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해갖고 공연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구부기,
10부기까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구려 악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방송 선생님 책은 이 기록을 하나하나 표로 다 싣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무슨 왕 때는 뭐 해서 7부기. 그래서 어느 나라 음악이 막 나오고 왜 이렇게 되는데 그냥 두시죠. 어차피 머리에 안 들어갈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9부기 10부기 같은 게 있었고 9부기 10부기 같은 거 그중에서도 고구려학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고구려 음악은 7부기와 9부기 그리고 10부기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개황 이런 거는 중국의 연호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서고 나면 이름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황, 대업 이런 건 다 빼버리고 하여튼 7부기, 9부기, 당나라 때 10부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록에 나타나는 천축기, 안국기, 구자기, 소륵기, 강국기는 모두 서역계의 음악이고 중국 이외의 음악이며 청상기, 문강기 같은 것은 중국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중국 음악도 들어가고 고구려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음악에 보면 천축기, 안국기, 구자기, 소릉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런가 보다. 우리 고구려악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 굉장히 눈에 익지 않으세요? 뜯는 쟁하나 켜는 쟁하나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나라 두의 통전에 고구려 음악 설명하는 데서 있었죠. 제가 시험 문제 나온 데까지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악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기억하시죠? 네. 돌아서면 하니까요. 13페이지 13페이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뭐 요즘 꼭 가져가겠다고 생강차를 하나 해서 보온병에 타놓고 바로 신발 신는 데다 뒀는데 가방 메고 돌아서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 13페이지에 있었던 걸 표로 이렇게 하나 갖다 놨어요. 표로 갖다 놨는데 잠깐 좀 볼게요. 이쪽을 한번 먼저 좀 봐주실까요? 수서 동의전, 북사 고구려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같이 쓴 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직접 왔던 사람들이나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을 봤던 사람은 고구려 악기를 요 정도로 정리해서 말해요. 쟁, 오현, 횡취, 필률, 고 5개, 6개, 7개, 금, 소까지 한 7종 정도를 말해요. 쟁, 오현, 횡취, 필률, 고, 금, 소 이렇게요. 그래서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두의 통전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기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의 통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악인들이 중국에 파견이 돼서 옷 요란하게 해입고 막 이렇게 춤추고 음악을 만드는 건데 아마 7개라는 악기만 가져가서 연주를 하기에는 되게 좀 중국에서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을 해서 혹시 주변 국가들의 악기들을 모아서 좀 화려하게 연주를 꿈꾼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뜯는 쟁하나 켜는 쟁하나 와공우 수공우 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비파가 비파라고 나온 애가 하나 있고 오현이라고 나온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비파는 당비파하고 향비파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당비파가 사현비파고요. 그 다음에 향비파는 오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현은 아마도 향비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향비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그 오현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악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연주됐다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현 하나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적 하나, 생 하나, 횡적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필률 하나, 대필률 하나 뭐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소필률, 대필률 다 세로로 부는 피리들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설명 나오는 도피필률은 이따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지금 장구보다는 작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가운데가 쏙 들어간 허리가 가늘게 생긴 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았던 재고, 담고라고 하는 악기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오늘 프린트 1페이지에 있어요. 재고하고 담고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좀 북같이 안 생겼죠? 소뚜껑 같이 생긴 악기가 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고가 사실 두 가지 종류인데 두 번째 종류는 도무지 어떻게 뭐 다른 악기들하고 잘 구분이 안 가서 이렇게 생긴 게 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담고는 약간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어쨌든 어깨에다 매는 거래요. 어깨에다 메고 연주를 하는 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재고와 담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고 담고 그림은 진양의 악서라고 하는 진양이라는 사람이 쓴 악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송나라 때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재고 담고에 관한 기록을 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송나라 기록이지만 대충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패 하나로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이 패가 조개 패자잖아요. 조개 패자. 그러니까 패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조개 패자니까 아마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 나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각 하나라고 안 돼 있고 패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그 패가 조개 어패류 할 때 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악기들 중에 이를테면 공후 같은 계통의 악기들이라든가 비파 계통의 악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구려에서 쓰는 악기라기보다는요. 서량기라고 부르는 서역 국가에서 많이 썼던 그래서 현재 티베트 북쪽에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량기 쪽에서 주로 나타났던 악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복식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도 그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많이 보여요. 티베트 북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북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고구려예요. 그래서 서량기에만 나타나고 있는 악기들의 편성이 많이 보여서 우리가 서역 음악에 많이 영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량이라고 부르던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북공정 말씀드렸죠. 동북공정의 근거가 아닌 걸 쓰시오라고 하면 안악사mov은 후실 이야기 하셔도 될 거예요. 안악사mov은 전시라고 회랑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중국 문화가 있으니까 진짜 되게 식민지였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악사모분의 뭐 전시라고 회랑에는 중국 음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후시를 봤을 때는 우리 고유의 음악과 서역 음악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공연되어 있는 시쁘기 같은 데 기록을 놓고 봐도 우린 중국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상당히 서역악, 특히 그 중에서도 서량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를 비파나 공후 같은 악기로부터 볼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은 근거가 잡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동북공정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북공정은 모두가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 외지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맨날 중국 외지역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럼 끝에다 우리 향악기들 쓰셔도 되고요. 뭐 검은고 같은 악기들도 만들어서 썼고 고유의 음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험 문제 그게 출제가 되는 순간 그날부터 굉장히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와 보시면 위의 표를 보면 수서의 동의전에는 오현, 금, 쟁, 피리, 횡적, 소고 등 7종의 악기가 실려 있고 두의 통전에는 와공우, 수공우 같은 악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 편성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찾았거든요. 일부러. 어느 게 맞나? 어느 책에 보면 오현금이라고 붙였었던 데도 있고요. 오현하고 금을 따로 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오현하고 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현은 아마 오현 비파로 보이고 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유의 현악기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요. 이게 검은고든 가야금이든 뭐 어떤 악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고구려 악기니까 혹시 검은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현악기 해서 두 개를 좀 분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연하고 금을 좀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묶어놓으니 더더군다나 이렇게 띄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와공우, 수공우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고조선 시대 뭐 이러면서 이게 문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도화가라는 게 실려 있는 건 최표라는 사람이 쓴 고금주라는 책이에요. 근데 모르셔도 이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공무도화가 고조선 시대 거. 선생님들께서 한자로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이렇게 외우셨나요? 어떻게들 하셨나? 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때는 그냥 못 외우면 두드려 맞는 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하는 일이어서 죽어라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니마 이물을 건너지 마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공무도화, 공경도화가 될 수 있었던 건 중국 사람이 썼던 그러니까 고조선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친 남편이 물에 들어가니까 뭐 여자가 노래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우리가 공후라는 악기의 이름을 들어보죠. 그래서 공후를 뜯으면서 부른 노래 공무도화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황조가를 아세요. 편편황조하면서 펄펄 나는 적개꼬리 뭐 이렇게 하면서 번역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삼국사기에 있어요.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근데 고려사에는, 자, 고려사는 대단한 책이에요. 조선시대에 쓰여졌는데 고려의 역사를 적었는데 고려의 역사책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고구려 음악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건 요렇게 세 개예요. 요렇게 세 개. 내원성과 연양과 명주가. 그럼 이거는 기록만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특히 백제악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잔치에 사용되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음악들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고려사에 5개가 실려있다고 나온 잘못된 책들 의외로 굉장히 많다. 고려사 악지는 3개밖에 없다. 그리고 공무도화가하고 황조가는 전부 다 좀 기원이 다른, 책이 다른 음악들이다. 공무도화가는 고조선 때 거고요. 고구려 초기에 황조가는 삼국사기에 나오고요. 근데 고려사에 남아있는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고구려 음악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내원성과 연양과 명주가다. 책이 3권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려사께 급합니다. 고려사에 들어있는 음악을 외우시는 게 급하고 3개다 라고 하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기와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외우시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억지로 외우시려고 애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부터 표로 많이 보셨던 거죠. 636년에 완성된 수서 동의전에 고구려악은 아까 보신 것처럼 오현, 금, 쟁, 피리, 횡취, 소, 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서 동의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이 636년에 완성됐다 그러는데 그럼 7세기입니다. 여기에 오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일단은 떨어뜨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4세기에 나왔던 안악사모분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완함이 4세기경에 사용되고 있는 악기였는데 그 완함 대신에 오현이든 금이든 간에 하여튼 오현금 이건 그냥 비파로 좀 봐주세요. 합쳐서 그냥 금자 빼고 보셔도 돼요. 금자 빼버리시면 되고요. 오현금을 우리가 비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완함 대신에 비파가 현악기의 역할을 대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완함 대신에 비파가 완함의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서동이전에 드디어 피리라고 하는 악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악기들이 대부분 오현도 그렇고 피리도 그렇고 서역 악기가 수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서역 악기가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량기를 닮았다. 서역 악기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차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시면 그럼 다시 한번 이 표 보시면은요. 아까 얘네 공우하고 비파 같은 악기들이 전형적으로 서량기에 속하는 악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오현도 필률이 필이거든요. 한자로 쓴 이런 것들도 서역 악기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오늘은 그냥 동북공정의 예가 될 만한 근거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각주 좀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각주 보시면 뭐 여기 필이하고 오현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이 아까 한자로 보셨을 땐 필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의 구부기 중에 고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고구려 음악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고력이라고 해. 예, 맞아요. 고력이라고 불렀어요. 고력이. 그래서 수의 구부기에 고력이라고 하면 고구려 음악 그리고 서량기에 썼다. 마침 나오죠. 서량기. 우리하고 친해야 되는 서량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오현은 아까 말씀드린 오현금, 오현비파 이렇게 부르는 악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력이 외에 서량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서량기하고 굉장히 가깝다. 라고 해서 서량기 같은 서역 음악과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구작이나 소르기도 되게 비슷하게 겹치긴 하는데요. 그냥 서량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구려 음악이 이런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면서도 참 한심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표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개 넣어서 그려봤어요. 어떤 악기들이 포함되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지 좀 보시면서 한 번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에 전해진 고구려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올 텐데요. 이것도 또 역사적으로 많이 엉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일본에서 사만악에 관한 기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본이 1000평이냐는 건 다 일본 그 연호거든요. 중요한 건 연도수 한번 봐주세요. 어떤가요? 연도수가. 8세기 막이래요. 우리가 통일을 한 게 7세기인데 고구려악이랑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고구려의 음악이 신라악이나 백제악보다 뒤늦게 소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서기에 고구려악이 전해진 것을 684년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고구려가 멸망된 것보다도 좀 연도수가 잘 안 맞는 이상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셔야 되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을 사만악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 사만악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마한 진한 변화는 사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거는 고대사에서 이야기하는 사만 이야기고요. 사만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을 일본에서 부른 방법이에요. 일본에서 부른 방법. 중국에서는 고구려 음악을 고력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일본의 사만악이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을 묶어서 말을 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보다요. 대동사년 9세기이기는 합니다만 요길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려 악사는 4명이 있었는데 횡적, 군우, 망목, 무라고 하는 4가지를 일본에다 전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쪽에 와보시면 백제 악사도 4명이 왔는데 횡적, 군우, 망목, 무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기록이니 너무 토달지 말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고구려가 일본에 전한 것도 횡적, 군우, 망목, 춤, 무였고 백제가 일본에다 전한 것도 횡적, 군우, 망목, 무였다.
이렇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어쨌는지까지도 일본 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렵고요. 자, 그러면 옆에 21페이지 각주에다가 제가 하나씩 써놓기는 했는데요. 횡적, 가로로 부는 피리일 것이다. 가로로 부는 피리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로필이니까 마치 대금과 같은 악기가 아니었을까 막연히 추측을 하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춤은 춤이겠죠 뭐, 빼놓고. 지금 두 개의 단어가 우리 앞에 있는데 둘 다 좀 만만치는 않아요. 군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군후.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군후는 현악기였고요. 얘는 그냥 검은고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검은고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원래 검은고를 만든 나라이니 고구려가 일본에다가 전한 군후라는 현악기는 검은고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은고일 거다. 혹시 어느 책에 공후라고 썼거든 빨리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공후라고 쓴 책 아직도 많이 돌아다녀요. 특히 교과서 같은 게 잘못 쓰이면, 그러니까 여기 국악사 파트가 문제가 생기면 아까 보셨던 고구려 음악은 5개가 남아있다. 맞아요. 5개예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다음에 연양성과 명주가 뭐 이렇게 해서 5개 맞는데 고려사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고려사해는 뒤에 3개예요. 고려사는 뒤에 3개니까 그걸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고구려가 일본에 전한 것이 이렇게 4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군후가 검은고에 해당되는 게 맞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망목이 이제 정신없으니까 조금 이따 가고, 이쪽이요. 백제가 지금 똑같아요. 백제가 똑같은데 횡적은 어차피 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종류가 가리지 않고 비슷할 거다. 춤도 괜찮아요. 이걸 또 누가 공후라고 하거든. 됐다. 군후 맞다. 군후가 맞다.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걸 놓고 아마 고구려에서 검은고를 받아다가 일본에다 갖다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신창동 현악기가 나타났어요. 예. 여기서부터 또 엉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얘를 백제금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백제에서 넘겨준 현악기니까 얘는 백제금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처음서부터 고구려는 검은고, 백제는 백제금 막 이런 식으로 쓰는 책들이 나오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아직 정돈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선생님께서 일단 얘들 이름을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망목이 골치 아픈 애예요. 망목이 골치 아픈 애인 게 여기 각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망목이요. 고구려와 백제에서 일본에다가 전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망목은 일본 사람들이 역사책을 쓰면서 망목이라고 자기네가 써놨고 우리도 망목이 뭔지 모르고 중국에도 안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망목이 정확하게 뭔지 참 알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피필률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피필률은 도자가 무슨 도자인지 보이시죠? 우리 많이 보는 도자예요. 앞으로 많이 보는 헌선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시게 될 테니까. 도는 복숭아예요. 황도백도 할 때 쓰는 도자거든요. 피는 껍데기,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복숭아 껍데기를 말아서 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복숭아 껍데기를 말려서 분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마 복숭아 껍데기보다 복숭아 나무나 뭐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 껍질을 하여튼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도피를 벗겨서 말아서 부는 피리가 있는데, 그걸 중국에서 도피필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 도피필률이 망목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막연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필률이 한때 가라는 이름으로, 피리의 이름으로 불렸었대요. 가라고 부르는 피리의 이름으로 불렸어서 이게 아마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왜 기출문제 중에 악기론 때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생긴 이파리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건 초적이거든요. 근데 초적은 말이 돼요. 실제로 그 화분에도 쓰고 하는, 그걸 뭐라 하게, 낑깡.
뭐 이런 거 있죠. 낑깡나무 이런 게 앞쪽이 바닥바닥하게 반짝반짝하고 뒤가 거칠거칠한 그런 애들 불면 진짜 잘 불려요. 큰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초적은 알겠는데 도피필률은 사실 저희가 잘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악기인데요. 아마 그거의 한 종류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록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이야 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라가 통일을 하기 전에는 마땅히 갖고 있는 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가야금하고 춤. 가야금하고 노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이 그냥 막 쓰인 것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이유는 신라가 음악적으로 가장 좀 왜소했는데 넘겨줄 게 가야금 정도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군후라고 하는 악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나 공후는 아니다. 절대 공후는 아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공후 같은 악기, 뭐 서역에서 유래한 공후가 아니고 지금 군후라고 부르는 악기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얘는요. 사람이 이렇게 작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행렬도가 너무 중요하시다 보니 행렬도 앞쪽에 옛날에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면은 앞쪽에 연희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뭐 광대 같은 사람들이 앞에 그 길을 끌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피라고도 부르는 기록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피에 관한 기록들이 지금 보시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실까요? 아까 장천 1호분 보셨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잘 보이시죠? 여기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까 보셨던 각을 부는 사람 담고 같은 걸 치는 사람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공 던지기, 흔히 말하는 저글링 같은 걸 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잡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 검은고, 안악사모분,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 일본과의 교류 이런 식으로 큰 테마들을 좀 잡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입니다. 백제는 온조가 고구려에서 이주하여 백제를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몽이란 드라마를 보신 세대는 아니죠? 초등학교 때 보셨나요? 중학교 때 보셨나? 네, 거기 보면 처음에 부여라는 나라에서 고구려를 건국해서 주몽이 빠져나오고 주몽이 소선호였나? 누가 결혼을 해서 먼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온조 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몽으로 하면 양아들이 드라마에선 사고를 쳐서 쫓겨나듯이 하여튼 근데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백제 예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섬세하고 온유하며 아담하고 이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백제는 좀 소박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 아까 말씀드린 신창동에서 현악기가 하나 출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신창동 현악기는 굉장히 옛날 악기예요. 그리고 또 대전 원평동에서도 악기의 일부가 또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기의 일부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악기의 일부가 오른쪽에 보시는 형태예요. 월평동에서 출토된 양이두. 그래서 지금 백제는 참 희한하게도 신창동 현악기는 악기가 뽀개져서 이렇게 절반 그 다음에 월평동에서는 T자 모양의 양이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이게 합쳐지는 건가 어쩌는 건가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요. 선생님들 보시면 신문에서도요. 이 학기 복원한 거 저 학기 복원한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복원한 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막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그래서 가야금보다는 작고 뭐 이렇게 생긴 악기가 있었을 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월평동 악기는 구멍이 뚫려진 게 8개여 가지고요. 8개의 현을 고정을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의 통전에 다시 한번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주새 큰 소매와 모모를 읽고, 근데 훨씬 더 그 표현이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고구려 악에 비해서 백제악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봐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자대수라고 되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으니까 자주색에 큰 소매가 있는 옷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보관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가죽신을 신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죽신이 이름이 필이에요. 예, 되려 진짜 필이는 필률이고 예, 신발 필이 여기요. 이 필이가 가죽신이에요. 가죽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이는 가죽으로 만든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남은 음악은 뭐뭐뭐뭐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우가 잠깐 등장을 하기는 한데요. 중국 것과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왜 저기 고구려에서는 무엇을 신고 무엇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것까지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까지 계시긴 했었어요. 근데 한번 좀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는 하나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제에 관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공인들이 많이 죽었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지금 신경 쓸 거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넘기셔서 백제금 아까 말씀드린 양이도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 잘 보시면 위쪽에 구멍 뚫린 거 보여요. 그죠? 위쪽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악기를 고정시키는, 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금동대학로. 1993년에 부여에서 발견된 이 향로는 백제 예술의 아주 최고봉이다. 엄청 커요. 그래서 그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대전에서 엑스포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이거를 커다랗게 재현을 해갖고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백제 문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금동대학로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역사 이야기를 할 만큼 이게 출토된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이 금동대학로가요, 어떤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이상향. 원래 향로라는 게 불교일 거니까. 그래서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산 쪽 아래쪽에 보면 막 동물들이 있고 미물들이 한참 있어요. 그 미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이상향의 위쪽에 왕을 상징하는 봉황이 있고 이거요. 봉황이 있고 봉황 아래쪽에는 악사들이 있어요. 봉황 아래쪽에 악사들이 있는데 이쯤이 되겠죠. 악사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얼마나 그 음악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악사들이 이렇게 5명인데 자, 이게 이제 하나씩 해야 될 얘기예요. 악사들을 하나하나 좀 띄어서 보시면 왼쪽에는 완함이 있고요. 아까 보셨던 나중에 비파로 대체된다고 했던 완함이 하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이 소는 소예요. 소예요. 이렇게 소거든요. 관이 긴 것서부터 짧은 것으로 점점 이행에 들어가는 소예요. 그래서 소가 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왜 배소라고 하냐. 배소는요. 나중에 악기론 때 저희 봉소라고 하는 거 보실거든요. 봉황처럼 생겼다. 봉소. 그래서 이렇게 봉황의 날개처럼 대칭형으로 만들어진 건 봉소라고 그러고요. 배소는 길이가 긴 것서부터 짧은 것으로 자라라 이렇게 간 거. 그냥 합쳐서 소라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배소라고 한 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문제죠.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가 있는데 딱 봐셔도 지금 검은 거보다 좀 짧거든요. 검은 거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책들 따라서 이거를 백제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당연히 나오겠죠. 백제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그래라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안악사무분하고 똑같아요. 세로로 보는 필이어서 종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퉁소 이렇게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왜 단소가 퉁소의 짧은 거다라고 생각했대잖아요. 네, 퉁소보단 짧은 단소, 짧을 단자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걸 퉁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통소, 퉁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종적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대미문에 알아볼 수 없는 희한한 북도 하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북.
도 있어요. 또. 그래서 자, 이걸 보면서 물론 이걸 다 연주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불교의 이상향이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정말 공덕이 높은 사람들, 악사들일 테니까 이건 약간 이상적인 이상향을 그린 악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백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백제가 이 정도로 악기에 관한 편성이 발달을 했을 거라고 약간 우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옛날엔 금동대학로를 복원을 한 것을 그냥 검은고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혹시라도 백제금, 아까 금동대학로에 나왔던 악기 그걸 본따 가지고 백제금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본떠서 만들어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서부터 뭐 신창동, 부여, 뭐 아니면 금동대학로에 있는 악기들의 모양새들을 자꾸 사람들이 추정을 하면서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하여간 추정을 하고 있다.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잠깐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유명석상이 나오는데요. 계유명석상은 67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백제가 먼저 망하니까 백제가 망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람들은 이걸 통일신라의 것으로 보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의 선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땐 누가 봐도 백제 것이다 라고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유명석상이 어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유명석상 안에 악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요고, 검은고, 종적, 배소, 횡적, 곡경비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거는 그닥은 없는데 비파가 곡경이라고 얘기하면 당비파거든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살짝 뒤로 누워있는 그래서 당비파 같은 것들이 부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절에 있는 겁니다. 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유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악기가 실제로 백제에서 다 연주됐을 거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다양한 편성에 관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들 아까 드린 프린트 11페이지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혼돈에 빠졌던 기출문제. 어디로 갔지? 자, 1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시대 문화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고구려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건 금방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게 2.5점짜리라는 건 조금 의미심장해요. 아시죠? 예, 40문항이 나왔는데 오지선다가 2.5점짜리면 누군가는 1.5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나 틀리면 굉장히 손해가 큰. 예, 근데 뭐
2012년 컷이야 뭐 우리가 전 과목 꼴찌 정도였으니까 뭐 그렇게 뭐 이것도 많이 틀리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위가 고구려입니다. 위가 고구려고 이건 됐고, 그러면 보기 한번 좀 봐주세요. 이걸 지금 왜 제가 열었냐 하면요, 요것 때문이에요. 아까 저희가 금동대학로 그랬었죠. 근데 이거의 원래 큰 이름이 금동, 용봉, 복내산, 향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금동, 용봉, 여기요. 리을번이요. 복내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상향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동, 용봉, 복내산, 향로. 이때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이게 금동대학로인지 못 알아보신 분들 되게 많았고, 계유 명석상은 그 당시에 책에 없는 책이 더 많았었어요. 게다가 계유 명석상도 아니고 계유명 아미타불 삼존석상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이름을 붙여서 이게 원명이랍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거 두 개 다 뭐다? 백제 거다. 그 당시에 충청도 쪽에서 합격하신 선생님이 저희 고를 질렀죠. 우리 집이 이 근처여서 본인은 항상 표지판에 금동 용봉산 복내 뭐 어쩌고 보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꽤 시골이었나 봐요. 임용 붙으셨다고 이장님이 프랭카드에서 거시고 막 이래가지고 밥을 그래서 그날 11시에 사드렸나 막 너무 가는데 오래 걸리신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만나고 막 이랬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요 동네 사셨대요. 그래서 이걸 금동대학로인지 못 알아보시고, 계유명 이거는 그 당시에 책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려워졌던 거죠. 이거 백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서와 북사에 나타나는 오현은 방금 나왔던 거잖아요. 오현은 서역에서 중국의 북조를 거쳐서 유입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맞겠죠.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횡적, 군호, 막목, 춤을 가르치는 악사를 보내서 음악 문화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제도 되지만 고구려 당연히 되니까 이것도 맞아요. 니은번이 큰 문제예요. 니은번에요. 호선무라고 나오는데 이건 고구려예요. 이건 고구려에서 있었던 춤이고요. 사내무라고 하는 건 악학교범 아니지. 삼국사기에 보면 사내무를 췄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사내무를 췄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니까 사내무는 신라예요. 기양무는요. 바로 옆에 페이지 지금 해야 되는 페이지에 놓고 보시면 미마지의 기양무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백제 거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아마 출제하시는 분은 세 개 중에 한 개는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가 고구려인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뭐 다 놔버리는 셈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5개 중에 그냥 굴려서 찍는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게 아까 북조의 영향을 받은 게 고구려였죠.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백제입니다. 구다라 가쿠 아마 교재에 잠깐 좀 나오고 있을 텐데요. 구다라 가쿠니 뭐니 하는 말들이 잠깐 나오고 있을 텐데 저기 백제금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페이지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국악사를 음악사도 아니고 거의 역사책이나 다름없는 이거를 별로 봐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부터도 어그러졌지만 보시는 대로 지금 얘는 고구려 백제에 같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나오는 저 춤들도 지금은 전혀 구경도 못한 역사책에 나오는 춤들이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 뭔지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인지 알고 디귿을 중심으로 해서 찾으면 답을 찾긴 조금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였던 적이 되게 많았고, 리을번은 백제 거라는 걸 정말 그 동네 출신이 아닌 이상 알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는 그냥 거의 버리고 간 문제처럼 많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국악사가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꼽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도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2년 시험은 정말 너무나도 회귀망측한 시험이어서 작곡가 애들이 화성학 다 틀리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도 있었구나라는 한번 기억이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내용이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보셨던 문제랑요.
개요명석상은 이런데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남조 청상학과의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북조는 서량기하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고구려 음악 북조 서량기였다면 백제는 남조 청상학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조 음악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애들의 복식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백제춤에서 피리를 신었다 뭐 이런 것들 아까 굽이 낮은 가죽신을 신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청산기하고 되게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중국 역사에 왜 남북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해갖고 나오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 지역은 고구려와 남쪽은 백제와 가까웠는데 백제의 청량하기 영향을 끼쳤다. 아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보기하고도 관계가 있죠. 예, 그래서 남조의 영향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백제와 일본의 음악교류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제와 일본의 음악교류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역사책에 나오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는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 신라가 더 물리적으로 가까울 것 같은데 백제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군우 횡정 망목 춤을 가르치는 악사가 일본의 교대로 파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기록에 보면 자, 여기요. 일본 기록에 보면 백제에 파견되었던 누구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름이 먼저인 것 같아요. 기마차, 진노, 진타 이렇게 기마차, 진노, 진타 하나 더 하면 3근 다 요즘 쓰는 말이 아니어서 시덕이 직급이에요. 백제의 시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리 뭐 이런 식이라고요. 예, 그래서 시덕이라는 직급을 가진 애 이름은 3근이 이렇게 그러시면 되고요. 개덕은 기마차, 진노. 대덕은 그래서 시덕, 개덕, 대덕이 직이고 직이고 사람 이름은 3근, 기마차, 진노, 진타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건데 이게 일본에 파견되었던 악사들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우 횡정 망목 춤 이렇게 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춤을 백제 풍속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실제로 추어주는 춤, 추어지고 있는 춤을 일본에다 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스트레스 받게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 7페이지. (7페이지)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7페이지 8번 문제 보시면 기역번에 우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룩은 뭐 이따 신라 할 때 보시게 되겠지만 우룩이라는 인물이 최초로 가야금을 제작했느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가실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금을 만들었다고 보고 우룩은 가야금 음악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로 보기는 해요. 근데 기마타, 진노, 진타가 여기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야금은 가실왕 거야 라고 해서 딱 접었으면 뒤도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룩에게도 한 3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마차, 진노, 진타라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기역번에서 이제 정신을 확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요. 니은번 미마지는 바로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미마지라는 사람의 기양무라고 해갖고 나온 것들이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미마지의 기양무를 전했다. 이거는 되려 간단해서 괜찮은데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뒤에 보시면 뭐 하규일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성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인물로 보는 국악사. 인물로 보는 국악사이죠. 지금 보시다 보면 어떤 선생 밑에 몇 명의 제자가 있는 쌍쌍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마차, 진노, 진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제의 악인들이었고 일본에 파견됐다 교대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사람들이지 우룩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그 프린트 들고 첫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면 미마지의 기양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마지는 7세기에
일본에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중국 오나라에서 배운 기약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자를 한번 좀 잘 봐주세요. 악기 쓰는 기자도 아니고 사람 인변의 기술 붙여가지고 쓰는 기약무이거든요. 이 기약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탈춤 같은 걸 기약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 보시면 1페이지에 일본 기약에 관련된 기록하면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탈을 쓰고 연행을 하고 풍자나 익살 맞은 몸짓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훈적인 내용이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좀 풍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요. 이때 쓰던 가면이 일본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면들을 지금 선생님들께 오늘 좀 드렸습니다. 가면들 보고 계시나요? 첫 번째 페이지를 찾으시면 그림만 봐주세요. 이름 외우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지금 26페이지에 나오는 기약무에 나오는 왼쪽 표에 인물들 이름 나오죠. 뭐 치도니, 오공이니, 가루라니, 뭐 이런 골륜이니 이러면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생긴 기약무들이에요. 기약무들이고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건 안 나올 테니까 시험에는. 네, 이 정도 하여튼 보시고 바로 아 그거 기약무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인물들이 가진 성격이라든가 줄거리가 우리나라 양주별산대나 봉산탈춤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미마지가 뭐 어떻게 했던 뭐는 어디 어디에 남아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만든다라고요. 이 가면들이 칼라로 나온 걸 찾느라고 무용과 애들 저걸 뒤져가지고 만들어갖고 교재에 못 들어갔는데 요런 가면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표 다 외우시란 이야기 아니고 대충 오공이니 바라문이니 골륜이니 이런 말 들으면 아 그게 뭔지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근데 왜 이렇게 드래곤볼 같은 데서 본 이름 같죠? 그지 않나요? 맞죠? 예. 네. 저희 사촌아이가 보고 있었던 드래곤볼 옆에서 보고 있었을 때 골륜 막 이런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인물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백제 그 옆에 향토음악 이야기 나오는 게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 향토음악이라고 이상하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고려사 악지에 마찬가지로 고려사 악지에 선운산, 무등산, 정읍, 방등산, 지리산 같은 지역명이 제목으로 나오는 고려 소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려의 음악이 고려란다. 백제의 음악이 아까 그 세 개 있었잖아요. 고구려 것도 내 원성관이 뭐니 해갖고 세 개 보셨죠? 그것처럼 백제 음악도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5개예요. 근데 5개인데 유독 좀 백제 음악의 특징이 있다면 다 지명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정읍도 사실 지명과 관련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애는 역시 정읍이죠. 정읍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정읍사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달아 높이곰도도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장사 나간 남편을 걱정하면서 어디 나쁜 데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걱정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해서 정읍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수제천 하면서 선생님들께 굉장히 주의를 드리는데 백제시대 정읍사를 부르던 노래가 현재까지 왔다 이래서 뭐 1500년 된 노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거든 그건 절대 틀린다 라고 해서 그건 절대 아니고 정읍사가 어쨌든 노래 불렸을 것이다. 근데 그건 거기서 끊고 고려시대 때 무고라는 정제를 할 적에 저 정읍을 중간에 창사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오케이 그건 맞고 근데 그 정읍이 현대까지 수제천으로 일직선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냥 사람들은 막연히 고려 때 무용반주 음악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할 뿐이다. 추정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읍이라고 하는 음악이 이때서부터 있었던 그 정읍사라고 하는 그 시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토색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1시간 더 하고 식사를 하러 가실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밥을 먼저 먹을까요? 조삼모사로다가 네, 밥을 먼저 먹고 그럼 한 1시 10분쯤 들어오시고요. 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12시에 점심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은 10시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9시에 퀴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퀴즈를 선생님들께 9시에 못 맞춰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 공부하시다 가끔 5월쯤 오셔서 앞에 눈앞에서 펑펑 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주로 보면 공부가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애들은 와 있는데 나는 못 왔고 뭐 그거예요. 뭘 하려고 했는데 뭐 버스가 고장났고 뭐 이러면서 전혀 버스 고장난 거 인강 신청하셔서 떼어서 들으시면 되는 일 그건 걱정하실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되면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앞뒤가 좀 뒤바뀐 경우들이 많아서 9시에 오셔서 보시는 퀴즈는 채점도 하고 첨삭도 해드리겠지만 그 퀴즈를 안 보신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대신 그건 시간이 넘으면 안 걷어요. 10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딱 걷고 푸실 수 있는 데까지만 푸시면 되고 저희는 답지를 그냥 바로 드리다시피 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 써서 해주실 건 과제입니다. 과제는 다음 주부터 과제를 할 텐데 그건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제가 보도록 할게요. 많이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 쓰는 걸 좀 봐야 돼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짧은 거는 다른 분들께 맡기더라도 긴 글 쓰시는 거라도 제가 볼 테니까 긴 거 짧은 거 섞어서 글 쓰시기 할 수 있는 거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반쯤 가서 9월 10월쯤에 아니 이 글을 이렇게 문장을 꼬아 놓으시면 어떡해요 라는 말이 안 나오고 내용으로 승부를 하실 수 있게 좀 글은 편안하게 읽히는 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오셔서 가볍게 1시간 정도 퀴즈 보시고 그러면 아마 12시쯤 굉장히 배가 고프실 거라서 12시에 점심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 10분쯤 뵙겠습니다.